여러분, 자식에게 차마 꺼내지 못하고 가슴속에만 묻어둔 말, 다들 하나씩 품고 사시지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그 말은 하지 말걸. 혹은 그 말만큼은 꼭 해줄 걸 하고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해서 침묵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참으면 집안이 편안하고 내가 강한 척해야 자식이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으며 살아온 세월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사랑의 침묵이 때로는 자식에게 긴 오해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강한 엄마로 사느라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했던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낡은 약봉투 속에 숨겨두었던 그 진심이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모녀에 멈춰있던 시간은 어떻게 다시 흐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의 가슴속 약봉투에는 어떤 말이 적혀 있나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그동안 미처 전하지 못한 마음의 짐을 조금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딸 민정은 오랜만에 친정집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코끝을 스치는 건 늘 그랬듯 희미한 약 냄새였습니다. 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민정은 마음이 조금씩 무거워졌습니다. 어릴 때는 그저 익숙했던 냄새였는데 이제는 엄마의 나이를 실감하게 만드는 냄새가 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약은 드셨어요? 민정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어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와 딸 사이엔 언제부터인가 자연스럽게 말을 트는 법을 잊어버린 듯한 침묵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응, 아까 먹었다. 엄마는 짧게 대답한 뒤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정은 그 뒷모습을 보며 괜히 왔나 싶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전화로는 몇 마디 나누지만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면 늘 말이 막혔습니다. 민정은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들을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이름이 적힌 봉투, 날짜가 흐릿해진 봉투, 그리고 이미 비어있는 봉투까지. 손에 익은 듯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해지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민정의 손이 한 봉투에서 멈췄습니다. 유난히 낡은 약봉투 하나. 봉투 안에서 약이 아닌 작게 접힌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이건 뭐예요? 민정이 봉투에서 종이를 꺼내 펼쳤을 때 그 위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몇 줄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민정아, 이 약 먹을 때마다 내 생각이 난다. 그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순간 민정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글씨는 분명 엄마의 것이었지만 그 내용은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민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민정에겐 수십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그냥 혼잣말처럼 적어둔 거다. 엄마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눈길은 민정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 말 속에 그때는 언제였을까?
엄마는 왜 약봉투 속에 이런 말을 숨겨두었을까? 민정의 머릿속에는 어릴 적 장면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혼자 학교에 가던 날, 아파도 말하지 못했던 날, 엄마와 크게 다투고 집을 나왔던 그날까지. 혹시 엄마도 그 모든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던 걸까? 그리고 그동안 자신처럼 말하지 못한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었던 걸까? 민정은 종이를 다시 접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엄마는 잠시 입술을 다물었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민정의 가슴을 더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약봉투 속 작은 메모 하나가 모녀 사이에 오래 쌓여있던 침묵을 조심스럽게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말의 진짜 의미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민정은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니 약봉투 속 메모의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걸까? 엄마는 늘 강했고 늘 단정했으며 늘 괜찮다는 말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그렇게 조심스레 숨겨두는 사람일 줄은 민정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부엌에서는 밥 짓는 소리가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방문을 열고 나가 엄마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예전보다 작아진 어깨, 허리를 조금 굽힌 채 냄비를 들고 있는 모습이 왠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나 기억나요? 민정의 갑작스러운 말에 엄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내가 대학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 엄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갑자기 묻니? 민정은 식탁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엄마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잖아요. 알아서 해라 그 말만 하고 그 말은 민정의 마음속에 오래 박혀있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정은 엄마에게 기대는 법을 조용히 접어버렸습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다가 밥그릇을 내려놓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기억나지 왜 안 나겠니? 엄마의 목소리는 낮고 느렸습니다. 그날 너 방에서 울고 있던 것도 밥도 안 먹고 나간 것도 다 기억난다. 민정은 놀란 눈으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늘 혼자만의 상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민정의 질문에는 원망보다도 이제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병원 다니고 있었어. 민정은 그 말을 처음 듣는 듯 숨을 멈췄습니다. 약 먹는 것도 검사 받는 것도 너한테 말 안 했지. 내가 시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알고 있었거든. 엄마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괜히 말하면 내가 더 흔들릴까봐. 그래서 엄마는
강한 척을 한 거야. 민정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엄마의 침묵을 무심함이라 생각했던 자신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도 그날은 엄마 말 한마디가 필요했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엄마는 그제야 민정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고인 물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평생 가슴에 남았지. 엄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못한 채로 너를 밀어낸 것 같아서.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약봉투 속 메모는 하루아침에 쓰인 말이 아니라는 걸. 수십 년 동안 엄마가 약을 먹을 때마다 자신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되뇌었을 말이라는 걸. 하지만 아직 두 사람 모두 가장 중요한 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뒤에도 식탁 위에는 쉽게 치워지지 않는 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민정은 젓가락을 내려놓고도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면 무언가 다시 어긋날까봐, 괜히 상처를 건드릴까봐 입술만 몇 번이나 달싹였습니다. 엄마는 그런 민정의 모습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괜히 바쁘다며 자리를 피했을 텐데 그날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이 집에서는 꽤 오랜만에 들리는 부름이었습니다. 나 그때 이후로 엄마한테 많이 멀어졌죠.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민정의 말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들어가고 나서도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 힘들다는 말 한 번도 제대로 안 했어요. 민정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맞물렸습니다. 엄마가 늘 혼자 버티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하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민정이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던 말이었습니다. 울고 싶을 때도,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꾹 참게 만들던 말이었습니다. 근데요, 엄마. 민정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도 엄마한테 기대고 싶었어요. 그 말이 나오자 민정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참아서 눈물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아무 말 안 해줬을 때 난 내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실망시킨 딸인 줄 알았고, 그제야 엄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정은 그 모습을 보고도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오늘 하지 않으면 또다시 평생 가슴에 묻힐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더 멀어졌어요. 엄마 안 보려고, 엄마 생각 안 하려고. 민정은 고개를 들고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약봉투 속 그 메모를 보니까 내가 혼자만 아팠던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수십 년 동안 쌓인
말 못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습니다. 엄마는 늘 내가 강해지길 바랐던 것 같아요. 민정의 말에 엄마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내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지. 그 말은 민정의 마음을 깊게 흔들었습니다. 강해지길 바란 것과 무너지지 않길 바란 것은 비슷해 보여도 전혀 다른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난 이제야 알겠어요. 민정은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아서 어떻게 다시 다가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장롱 서랍 하나를 열어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비슷한 종이들이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니?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이름 써놓고 적어둔 말들이야.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가에는 분명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고 싶었는데 끝내 못한 말들. 민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평생 가슴에 품은 말이 한 장이 아니라 여러 장이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더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 봉투 속 말들은 완전히 꺼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조금 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장롱 앞에 선 엄마의 손은 봉투를 쥐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안의 종이들이 말보다 더 무거운 기억을 안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말들 쓰고 나면 조금은 괜찮아질 줄 알았어. 엄마는 봉투를 다시 닫은 채 식탁에 천천히 앉았습니다. 민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맞은편에 앉아 엄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중학교 들어가고부터였을 거다. 엄마의 이야기는 아주 담담하게 시작됐지만 그 안에는 오래 눌러둔 숨결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자주 아팠어. 병원도 자주 가고 약도 점점 늘어났지. 민정은 그 말을 들으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시기는 민정에게도 가장 예민하고 불안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일도 안 풀리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않았잖니. 엄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손등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아프다는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내가 흔들리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았거든. 민정은 그제야 엄마의 강함이 선천적인 성격이 아니라 선택이었음을 느꼈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내 얼굴이 떠올랐어. 엄마는 약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날짜는 흐릿해지고 글씨는 지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대학 얘기 꺼냈던 날도 엄마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 민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사가 더 쉬어야 한다고 마음도 조심하라고 했는데 엄마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오니까 내가 문 앞에 서 있더라. 엄마의 눈에
그날의 장면이 선명히 떠오른 듯 했습니다. 그때 엄마는 너를 안아주고 싶었어. 괜찮다고, 괜히 내 탓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 엄마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어. 민정은 그 말의 무게를 한참 지나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안 했구나. 민정의 말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약을 먹는데 내 얼굴이 계속 떠오르더라. 엄마는 손가락으로 약봉투 가장자리를 문질렀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끼워 넣었어. 언젠가는 꼭 말해야지 하면서 그 언젠가가 이렇게 오랜 시간이 될 줄은 엄마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말이 더 어려워지더라. 엄마는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이미 상처가 아물었는데 내가 다시 헤집는 건 아닐까 해서 민정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물지 않았어요. 그냥 덮어두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 말에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크게 울지도 소리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 참아온 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뿐이었습니다. 민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살짝 닿았습니다. 그 작은 거리마저 이 모녀에게는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장 중요한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눈물이 멈췄을 때도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꺼내기엔 이미 너무 많은 감정이 방 안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정은 엄마 옆에 앉은 채 자신의 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 이 손을 잡고 시장을 다니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엄마의 손이 이렇게 작게 느껴질 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민정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번엔 그 부름에 오랜 거리감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나 엄마 미워한 적 많아요. 그 말은 쉽게 꺼낼 수 없는 말이었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면서도 계속 신경 쓰였고 전화 한 통 오면 괜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민정에게는 처음 보는 엄마 같았습니다. 근데 그게 미움만은 아니었더라고요. 민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기다림이었어요. 엄마가 언젠가 한 번만이라도 그때 이야기를 해줄까봐. 그 말에 엄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도 겁이 났어요. 민정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괜히 가까워졌다가
또 아무 말 없이 멀어질까봐. 그건 민정이 그동안 마음을 닫고 살았던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엄마한테는 늘 괜찮은 딸인 척만 했어요. 민정은 짧게 웃었습니다. 웃음에는 씁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처럼. 그 말에 엄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약봉투 속 메모를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민정은 그 종이가 있던 자리를 잠시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혼자 버티고 있었구나 싶어서 그 순간 민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미워하면서도 닮아가고 있었다는 걸. 그래서 용서라는 말을 하기 전에 이 말부터 하고 싶었어요. 민정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엄마, 나 외로웠어요. 그 말은 민정이 평생 가슴에만 품고 있었던 말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했던 말. 엄마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 외로움이 엄마 때문이라는 생각에 나도 나를 미워했어요. 민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던 거라는 걸 알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엄마는 민정의 손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살짝 힘을 주어 잡았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용서라는 말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그보다 더 깊은 것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이해, 늦게라도 다음 마음. 그날 모녀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으로 남은 말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밥 짓는 소리 대신 조용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정과 엄마는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은 침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엄마는 무릎 위에 손을 올려두고 몇 번이나 숨을 고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그 부름에는 예전과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민정은 고개를 돌려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꼭 한 번은 말하고 싶었던 게 있다. 그 말에 민정의 가슴이 조용히 조여왔습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어릴 때부터 늘 스스로 해내는 애였잖아. 엄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내가 안 울 줄 알았어. 아니, 울어도 혼자 괜찮을 줄 알았지. 그 말에 민정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니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엄마의 눈이 더 깊어졌습니다. 알아. 이제는 안다. 엄마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강해 보이면 괜찮은 줄 알았고 괜찮아 보이면 더 버텨도 되는 줄 알았어. 그 말은 엄마 스스로에게도 오래 속여왔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 보일 때도 괜히 말을 아꼈다. 엄마는 민정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 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삼키지 않았습니다. 엄마, 난 그게 사랑인 줄 몰랐어요. 그 말은 원망이 아니라 고백이었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마침내 그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하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를 혼자 두게 해서 내 마음을 혼자 견디게 해서 엄마의 목소리가 끝내 무너졌습니다.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그 순간 민정의 마음속에서 단단히 닫혀있던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엄마, 민정은 엄마를 향해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그 말, 나한테는 이제서야 제일 필요한 말이에요.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엔 숨기지 않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은 건 아니지? 엄마의 질문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정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늦었어도 안 들은 것보단 나아요. 그 말에 엄마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섞인 어색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됐다. 엄마는 민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엄마가 내 옆에 있어도 되겠니? 민정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네, 이번엔 같이 있어요. 그 한마디로 두 사람 사이에 남아있던 벽이 조금 더 허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에게 건네야 할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조심스러운 소리에 자연스럽게 잠이 깼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시 눈을 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은 괜히 일어나 보고 싶었습니다. 부엌에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계란을 굽고 밥솥을 열어 김을 확인하는 모습이 아주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도울게요. 민정의 말에 엄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서로 잠깐 마주친 눈빛에 어색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그냥 앉아 있어. 금방 된다. 엄마의 말투는 늘 하던 말과 비슷했지만
어딘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민정은 식탁에 앉아 엄마의 움직임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이런 모습을 얼마나 당연하게 넘겼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두 사람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날씨 이야기, 병원 예약 이야기, 동네 슈퍼 이야기, 아주 사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민정은 그 사소함이 이상하게도 마음에 남았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엄마는 약봉투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민정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이 약 먹고 조금 쉬어야겠다. 예전 같았으면 그 말조차 굳이 하지 않았을 엄마였습니다. 그래요. 나도 오늘은 아무 일정 없어요. 민정의 말에 엄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나란히 앉아 TV를 켰습니다. 내용이 특별히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 흘러가는 장면들. 그런데도 민정은 느꼈습니다. 이전과 다르게 이 침묵이 외롭지 않다는 걸. 엄마는 중간중간 민정의 얼굴을 힐끗 보았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듯 하다가 그냥 미소만 짓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민정은 그 시선을 느끼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역시 괜찮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엄마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본다. 앨범 속에는 어린 민정의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앞에서 찍은 사진, 운동회 날 사진, 졸업식 사진. 이때 너 많이 말랐었어. 엄마의 말에 민정이 웃었습니다. 그땐 엄마가 맨날 잔소리만 했잖아요. 그래도 다 내 걱정이었지. 엄마는 사진을 넘기다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때도 말을 좀 더 했어야 했는데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제 하면 되죠.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덮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창가로 노을이 들어왔습니다. 거실이 주황빛으로 물들었습니다. 민정은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바뀐다는 건 갑자기 모든 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방향을 틀어주는 일이라는 걸. 그날 하루는 특별한 약속도 큰 사건도 없었지만 민정에게는 오래 기억될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건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마음에 담고 앞으로 살아갈지였습니다. 민정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날 밤 집안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마저 또렷이 들릴 만큼 조용한 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식탁 위에 놓인 약봉투를 정리하다가 하나를 민정 쪽으로 밀어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는 메모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져도 되겠다. 엄마의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정은 그 봉투를 열어 종이를 꺼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읽었던 문장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땐 말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정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엄마를 향해 물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오래 이 말을 품고 있었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이라는 게 너무 늦어지면 오히려 더 꺼내기 어려워지더라. 엄마는 약봉투를 손에 쥔 채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이 말이 내 삶을 흔들까봐. 민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이 말은 내 삶을 흔들지 않아요. 민정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했습니다. 오히려 내가 왜 그렇게 외로웠는지 이제야 이해하게 해줘요. 엄마의 눈이 살짝 젖었습니다. 엄마는 내가 이미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줄 알았어. 그 말에 민정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잘 살아온 것 같아 보여도 마음 한쪽에는 항상 빈자리가 있었어요. 민정은 그 메모를 다시 접어 약봉투에 넣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자리가 조금 채워진 것 같아요. 엄마는 아무 말 없이 민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전보다 조금 더 단단했고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불렀습니다. 엄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고 좋은 말도 제때 하지 못했어. 엄마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그 말은 그 어떤 설명보다 명확했고 그 어떤 사과보다 깊었습니다. 민정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눈물은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편안했습니다. 나도요, 엄마. 민정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주 말하려고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린 이제 미루지 말자. 다음 날 아침 민정은 집을 나서며 잠시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왜 약 드실 때 나 생각나면 전화해요. 엄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이내 웃었습니다. 그래, 이젠 그렇게 할게. 문이 닫히고 민정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음속에는 오래 묵은 말 하나가 이제서야 자리를 잡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말은 늦어질 수 있지만 마음은 끝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걸 이 모녀는 서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슴에 품었던 말은 이제 더 이상 약봉투 속에 숨겨질 필요가 없었습니다. 낡은 약봉투 속 메모 한 장.
그 짧은 문장에 담긴 건 미안함만이 아니었을 겁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삼키고 또 삼켰던 수십 년 분량의 사랑이었겠지요. 어쩌면 우리 자식들이 우리에게 듣고 싶었던 말은 다 괜찮다는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엄마도 그때는 참 힘들었단다. 너를 혼자 두게 해서 미안하다라는 서툰 진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늦은 진심이란 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졌어도 부모가 건네는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는 자식의 마음에 맺힌 응어리를 풀어주는 가장 큰 보약이 됩니다. 오늘 밤 자녀의 이름을 가만히 불러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그리고 늘 사랑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말하지 못한 진심이 더 이상 약봉투 속에 머물지 않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작은 울림과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